안녕하십니까, 성진입니다. 벌써 우리가 중간고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눅스와 관련된 이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 리눅스와 관련해서 일단은 시험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일단 사지선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지선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면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25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25개로 되어 있고 배점은 일단은 4점씩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중간고사의 범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뒤에서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과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어느 정도는 잘 봐주셔야 나중에 뒤쪽에서 일단은 과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제를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고사의 배점이 뭐 어느 정도는 높죠. 작은 배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시험을 보고 있지만, 기말고사를 정말 이제 프로젝트는 정말 잘 하셨지만 중간고사가 안 좋아서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중간고사도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말도 당연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가 1장부터 6장에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이제 강에 들어오시면 제일 앞쪽에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용어 같은 것들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유닉스라던가 뭐 리눅스를 만드신 분들이 누구냐, 유닉스의 아버지 뭐 캠 톰프슨, 그 다음에 리눅스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뭐 리누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전 퀴즈라고 하는 게 두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일단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픈소스의 발전과 리눅스의 등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인데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시험 범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의 역사, 뭐 애니악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의 발전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BSD 유닉스 같은 경우에 이 빌조이라고 하는 이 걸쭉한 우리가 해커, 그래서 걸쭉한 이제 천재가 나와서 일단은 나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상업용 OS와 소스코드와 오픈소스가 다른 점,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드렸고, 유닉스는 크게 이 시스템 5 계열과 BSD 계열로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핀란드에 뭐 리눅스 토발지에서 리눅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NU라고 하는 게 일단은 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는 리눅스의 핵심적인 부분, 커널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이 GNU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는데, 이 커널의 버전과 이 소프트웨어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게 배포를 할 수 있는 배포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러한 배포판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앞에서 운영체계, 뭐 우리가 이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편리성과 효율성,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의 표준화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SUS라고 하는 표준화로 모이게 되는데, 뭐 포식스와 XPG3 같은 이런 표준들이 경쟁하다가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유닉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닉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특징은 유닉스의 특징하고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포판은 커널과 이 그 GNU 소프트웨어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슬래기어 계열과 레드햇 계열, 우리가 데비안 계열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씩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분투는 우리가 이제 편리성, 그래서 이제 배포판에 따라서 일단 뭐 레드햇 계열은 서버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우분투는 사용의 편리성에 맞춰져서 일단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데비안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뒤에 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안 나오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요 PPT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학습 평가가 있는데 뭐 당연히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정리하기가 있죠. 정리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오픈소스와 이 리눅스의 소개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가 나오는데, 뭐 앞에서 당연히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거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중요 용어가 또 나오죠. 그리고 사전 퀴즈 당연히 중요하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유닉스의 어떤 발전과 구조들, 그리고 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기본 명령어들 나왔는데, 특히 실습이나 아니면 PPT에 나온 명령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보면 관련된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은 long이고, -A는 우리가 all이고요. -H는 우리가 휴먼 리더블, 그래서 쉽게 보게끔 하는 건데, 도움말을 볼 때는 대문자 H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ls 명령은 특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들 때 터치 명령어, 우리가 이제 파일을 볼 때 cat, 그 다음에 more라던가 head와 tail 같은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리다이렉션이 조금 중요합니다. 리다이렉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봐주시고, 파일과 관련해서 복사 cp, 이동 mv, 삭제 rm,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조작도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디렉토리의 현재 위치, 뭐 pwd, 그 다음에 make dir, 우리가 뭐 rmdir, change dir, cd 명령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요 디렉토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용법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 홈 디렉토리라던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과 관련해서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RMDI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지만,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러한 경우에 RM이라고 하는 명령어,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에 -rf 같은 옵션을 이용하면 그 디렉토리도 지울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일단 숙지하시고, 학습평가와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정리하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 구분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와 그리고 주요 용어, 그리고 사전 퀴즈를 반드시 한 번 정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ls 명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일단 8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일단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PPT에 보시면 일단 파일의 정보를 볼 때 종류와 우리가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 보안을 보면 접근 권한과 사용자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 나오고 링크에서 하드 링크 수가 나오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종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가 ls-앞에 제일 앞쪽에 있는 게 파일의 종류인데 뭐 일반 파일, 뭐 디렉토리 파일, 그 다음에 특수 파일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에 대한 것들을 일단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소프트 링크와 하드 링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lm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구조들 부트 블럭, 슈퍼 블럭, 아이노드 블럭, 뭐 데이터 블럭들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 뭐 중간 문제, 시험 문제,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쪽에서 좀 이러한 좀 깊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봐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100%에서 40%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40%는 중간 문제가 나오고 10%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배점을 맞으시려면 좀 어려운 문제들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와 관련해서 이런 거 보시고요. 개념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m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lm 명령어 관련해서 옵션들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 링크는 그냥 lm 명령어 쓰시고 소프트 링크는 -s 옵션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이 프로세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프로세서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ps 명령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뒤에 보시면 뭐 pgram 명령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op 명령어가 있었고 이 프로세스를 죽일 때 우리가 kill 명령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는 강제 종료고 우리가 실행을 잠시 멈추고 싶으시면 컨트롤 Z를 누른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단축키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잡스 명령어 같은 거 있었고 우리가 fg나 bg 명령어들 이런 것들 있었는데 명령을 기억해 주시고 kill 명령어 있었죠. 그래서 kill 명령어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근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룹 아이디와 GI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 파일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앞에 아이디 뒤에 우리가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 부분은 X가 되어 있고 이 비밀번호는 우리가 etc 섀도우 파일로 이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저 아이디와 그 다음에 주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 홈 디렉토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기본 쉘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users와 w 후 명령어 이런 명령어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접속 중 아이디는 id 명령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관련 사용자를 루트 사용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사용자의 권한 그 다음에 유저를 바꾸는 거 스위치 유저 그리고 패스워드 바꾸는 명령어들 그 다음에 로그아웃 컨트롤 D 같은 거 exit 명령어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장에서 학습평가가 나오는데 관련된 것들을 보시고 정리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에서는 파일과 보안인데 당연히 이 파일과 보안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돌아보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요 용어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 퀴즈는 당연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과 보안에서 이 ls 명령 -ls일 때 아까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오는 접근 권한이 나오는데 접근 권한 관련해서 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을 바꿀 때 우리가 숫자로 바꾸거나 문자로 바꾸는데 요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 모드의 옵션들을 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나 아니면 숫자를 이용해서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니까 요거 당연히 잘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일을 만들면 파일의 기본 접근 권한은 umask를 이용해서 설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 당연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일에 어떤 이 권한이 있게 되는데 이 파일과 디렉토리의 권한이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읽기, 쓰기 실행인데 디렉토리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접근 가능하느냐, 이걸로 결정된다 그랬는데 파일과 비교해서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유닉스에 그룹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과 마찬가지로 그룹 파일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그룹명, 두 번째는 얘도 비밀번호가 들어가는데 일단 X로 들어가고 우리가 G 섀도우 파일이 저장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GID와 이 그룹에 들어가는 사용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 뒤쪽에 그 사용자들을 컴마를 이용해서 나열한다고 그랬는데 쉼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콤마를 쉼표를 이용해서 나열하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룹스 명령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일을 만들면 ls-를 하면 사용자와 우리가 이제 그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용자와 그룹을 바꿀 때 change on, owner, change grp 그룹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는 안 되고 루트 사용자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여기서 effective user id와 그 다음에 real user id.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실행 아이디이고 우리가 set user id 이런 것 이용해 가지고 유효 사용자를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두 개의 차이점.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유효 사용자 아이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실제로 실행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리얼 사용자 아이디가 되는데 요 두 개를 일단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거 당연히 시험에 나오니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t user id와 set group id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조금 복잡한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실행한 사용자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용자의, 그러니까 아까 우리 ls-를 했을 때 이 소유자와 그룹이 있는데 set user id는 유저, 그러니까 이 파일의 이 유저의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 set group id는 파일의 그룹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ticky bit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관련된 것들과 이 change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변경할 때 옵션들을 당연히 기억해 주시고 학습평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략이 당연히 나오는데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검색이 나오는데 이 검색도 마찬가지로 앞에 지난 시간 돌아보기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당연히 봐주시고 그리고 사전 퀴즈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들만 앞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유닉스의 디렉토리는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중요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그걸 갖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종류는 타입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위치는 which나 where is 같은 우리가 이러한 걸 이용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찾을 때는 find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할 때 그랩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패턴들이 나오는지 옵션들 중요하니까 물론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실습을 진행한 이러한 정도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 표현식입니다. 물론 전기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100%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정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실습을 진행했던 이러한 패턴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한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실습을 진행했던 것들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뒤에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는 예제들 다 한 번 정도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 표현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파인드라던가 그래브에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옵션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옵션들 같은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VI에서도 이런 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확인해 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학습평가들 나와 있고 정리하기 나와 있는데 관련된 것들도 일단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6장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 편집기입니다. 문서 편집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기와 관련돼서 일단은 내용들을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문서 편집기에서 앞쪽에 뭐 사전 규칙까지 당연히 중요하니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VI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VI 에디터가 무엇인지 빌 조이가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드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오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VI 에디터의 모드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우리가 사지선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하나 이렇게 꼽아 가지고 뭐 다른 거를 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입력을 할 때 우리가 AOI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서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뭐 복사 붙여넣기, 뭐 다양한 옵션들 나오는데 봐주셔야 되고요. 저장과 종류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나오기 어려운 거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범위 지정이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3개가 있죠. 3개가. 그러니까 그 A 타입, B 타입, C 타입.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시는 게 다 똑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타입에 따라서 이 시험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취한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몇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범위 잘 봐주시고, 일단 1부터 0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볼 때 0,달러 혹은 뭐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달러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앞에 거 생략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잘 봐주시고, 정기 표현식도 일단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VI는 중요하니까 한 번 정도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라고 하는 웹 에디터도 있는데, 에디터도 있는데 나노와 관련된 것들도 봐주시고요. 옵션들은 뭐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죠. 거기다 이제 밑에 도움말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나노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봐주시고, 우리가 뭐 뒤에 보시면 이제 정기 표현식과 그리고 학습평가가 나오는데 이 학습평가와 관련해서 일단 한 번 정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뭐 여러분들이 일단 PPT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숙지를 잘 해주시면은 뭐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잘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8-90%는 여태까지 시험을 보면 거의 PPT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맞는데, 기말을 아무리 잘 보셔도 작년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말은 정말 잘 보셨는데 거의 이제 1등에서 만점을 맞으셨는데 중간을 너무 못 보셔가지고 뭐 비프를 제가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중간고사 잘 보시고 여러분들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또 우리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날 또 관련해서 또 질문을 받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또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